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현입니다. 한 주간 즐거운 투자를 하셨습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가 어떻게 보면 추석 연휴에 길고 길었던 연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움직여야 될 시기인데, 사실 지난주는 상당히 우려감으로 출발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좀 커져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증시를 하락으로 끌어내릴 만한 모멘텀들이 사실은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하긴 했지만, 사실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하락하기 직전까지 상당히 드라마틱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상승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국장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상승의 배경이 상당히 흥미로웠죠. 지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그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마무리하는 상승이 나오는 출발점에서 보면 그때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상당히 예상을 깨고 높게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고용지표가 상당히 높게 잘 나오면 타이트한 고용으로 인플레이션 압박, 여기에 추가금리 인상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면서 증시를 하락시키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맞이했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죠. 여기도 이제 상당히 우려감이 컸습니다.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원유, 달러, 뭐 여러 가지 증시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사이에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보셨던 뭐 CPI나 PPI 지표가 나온 이후에도 증시가 변동성이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지표에도 그렇게 크게 하락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주 한 주간의 미국 주식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까지 증시를 전통적으로 압박했던 요인이었던 고용지표, 여기에 물가지표, 여기에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이 하나하나가 증시를 크게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증시가 뭔가 변동성이 나오는 뭔가 분기점에서 상황이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의 지금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증시를 압박했던 모멘텀이 그렇게 그 모멘텀 자체만으로 증시를 이제 좌우지우지하는 시기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 하나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이런 하락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채금리 하락이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조정 압박을 좀 받으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긴축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채권금리가 공행진을 한다라는 부분, 얼마나 공행진을 할 거냐라는 부분, 결국 채권금리, 특히 10년물 장기국채금리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시장의 분기점에서 다른 모멘텀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말하면 우리가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증시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시를 추세로 이끌어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적용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단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만 봐도라도 굉장히 증시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인데 그렇게 큰 변동성을 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물론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뭐 들쭉날쭉 변동성을 좀 유발은 할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지금은 이제 증시가 새로운 분기점에서 모멘텀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는 이 국채 금리는 10년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어떤 완화되거나 낙폭이 커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 차트를 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난 분기에 국채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냐,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물론 그거는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피크로 가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고요. 여기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있죠. 공급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지금 양쪽 긴축 이후부터 굉장히 나오던 얘기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일본의 수요도 국제에 대한 수요도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게 복합적인데 제가 볼 때 지금부터는 아마도
국채금리가 지난 분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분기에 국채금리의 상승이 약간 오버슈팅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올라가더라도 점진적인 속도로 올라가면 정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처럼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은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분기에 나왔던 국채 발행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난 1년 동안 발행됐던 국채의 약 70%가 지난 분기 때 68, 9 요때 다 집중적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분기 때 국채 발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한 요인에 좀 기름을 많이 부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번 분기부터 이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면 지난 분기만큼 공급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국채는 어느 정도 국채 금리는 좀 진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했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9월달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처럼 항상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타이트한 고용을 완화해야 됐던 부분이 지금은 좀 멘트가 바뀌었죠. 강력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호가 바뀌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부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증시에서 파월의 발언을 두고 혹은 연준의 입장을 보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많이 해요. 이렇게 좀 하면 증시가 좀 더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연준은 미국 정부도 아니고 미국 재무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건 항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물가와 고용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고용을 잘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신경 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서는 물가가 1번이고 고용이 2번이었죠. 근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1번이 고용이고 2번이 물가로 지금 지난 9월달 FOMC에서 파월의 발언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지금 현재 악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금리가 계속해서 긴축의 압박을 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뭘 긍정적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 모멘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상당한 하락 압박을 받더라도 다음 주에 받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이제 절정을 향해 가는 그 절정에서의 우리가 느끼는 공포죠. 항상 뭐든지 가장 절정일 때가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정일 때 공포스러운 반응이지만 적어도 주식 투자한다면 그 절정이 다가왔다면 절정을 볼 게 아니라 절정 이유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 절정 이후에 어디에 주목할 거냐 본다면 그거는 결국 이제 경기가 될 건데 그 경기의 바로미터로서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고용입니다. 고용과 지금 제조업이 어떻게 바뀌냐 미국 시장에서 본다면 이게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판단과 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분기 실적 시즌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시장이 거쳐왔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이 다 빗나갔는데 그 빗나가는 시점이 어디서부터냐면 그 실적을 발표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에 작년에 산타랠리가 없으면서 시장이 완전히 깔아앉을 때 올해는 경기 침체로 죽어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라는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그 정도로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졌죠.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딱 하면서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연착륙이냐 아니냐를 계속 논란을 벌일 때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서 기업들 대부분 EPS 상향 조정됐고 또 하나는 내년도 GDP가 대부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는 나쁘다 좋다라는 관점에서보다 생각보다 경기가 이거 연착륙가 아니라 노랜딩? 이 발언이 5월달부터 나왔죠. 파월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딱 들어오면 아마도 이제 경기에 대한 논란보다는 이게 경기가 확장될 수 있나라는 부분에 분명히 분쟁의 그 불씨가 또 살아날 겁니다. 물론 3분기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파월의 인식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과 제조업에 대한 부분인데 고용은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나왔다는 게 뭐 수치가 낮다, 고용이 잘 많았다 이런다기보다는 고용은 우리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서의 초과 수요는 상당히 눌려졌고 반면에 기업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또 서비스업에 대한 초과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제조업에서 고용은 확대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들하게 나온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현재 상황이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취직을 할 수 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람을 또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절묘하게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근데 제조업 임금 상승률만 올라가고 있죠. 이게 굉장히 아이들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고용을 강조하고 본인의 업적처럼 말하는 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용이 이만큼 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이 경기 악재와 관련돼서 경기 위축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 제조업 PMI를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조업이 3회 연속 지금 계속해서 상승 수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게 나오고 있죠. 3회 연속. 과연 이제 우리가 실물 지표가 계속해서 바뀔 때 제조업이 언제 돌아서냐를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3회 연속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제조업 지수가 반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요거는 재고와 신규 수요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제조업 PMI가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단순하게 연착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은 생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많은 악재들이 쏟아지니까 경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갑론을박은 계속 벌어질 건데 적어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 분기는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는 앞서 나가야 적어도 내가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좀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이 금리 절정론에서의 공포심보다는 그 이후에 경기와 가격전에서 맞물려서 나오는 모멘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국제 수익률이 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적어도 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는 지금처럼 아주 고공 상태는 아니겠지만 5%를 뭐 10년물 장기 국채금리가 한번 찍고 위에서 찍고 서서히 내려올 건데 그렇다면 국채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유효한 시점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유효하고 요거는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겠죠. 그러면 그 매력적인 국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주식 투자에서 상품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섹터 종목이 국채 수익률을 넘어서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 부분인데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차별화되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채 수익률을 딱 놓고 국채 수익률을 넘어설 수 있는 종목과 국채 수익률보다 넘어서지 못하는 종목은 이제 수급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넘어설 수 있는 종목에는 기관들의 펀드 물량이 유입이 되겠지만 넘어서지 못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펀드 유입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차별화될 거고 극과 극의 형태에 갈 건데 이거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그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2000년대 이후 5번을 보면 다 동일하게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면 이 구조적 성장성을 넘어서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국채 수익률을 넘어설 수 있는 구조적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조정 기간에서 차익 물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일부 펀드 교체 물량에 의해서. 그러면 이 종목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나는 조정받는 이 IT 섹터에 대해서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이게 조정을 받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도 이번 주에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전장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좀 받을 건데 조정을 받으면 그런 IT 섹터 내에서 주도 섹터 종목들은 겁을 내지 마시고요. 분할로 이쪽은 좀 모아 가셔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경기와 관련돼서 혹은 뭐 중국과 관련되는 중국 소비주, 중국 경기, 뭐 춘절 이후에 뭐 최근에 춘절 이후에 중국의 경기 확장 뭐 이런 얘기들에 의해서 나왔던 경기와 관련된 종목은 이 조정구에서 반짝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적어도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구조적으로 아주 추세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직까지 기간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적어도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정도는 되어야지만 반짝 상승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이 되겠죠. 그럼 그거는 지금까지 과정을 본다면 손으로 본다면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사야 될 종목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요.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은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떡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디에 몰릴까요? 당연히 먹음직스러운 떡에 몰리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독배가 되는 거죠. 지금 사야 될 종목은 이번 주에 흐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야 될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결국은 국제 수익률을 뛰어넘는 것은 경기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성장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AI 반도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2차 전지는 구조적 성장성은 있는데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밸류 측면에서 다가갈 수 있는가 그건 저도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소재와 셀은 구분해야 되고요. 2차 전지 셀에서 접근 방법이 유효한가
라는 부분은 삼성 SDI를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일부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특히 신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실적 기대가 되는 섹터 종목들 위주.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사실 가격적인 부분을 지켜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섹터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위태위태해 보일 때 조금씩 모아 가십시오. 그리고 이번 4분기 본격적인 주가 랠리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이런 작업은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난 이후에 시장의 하락 압박이 생각보다 돌발적으로 커졌을 때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미국 시장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악재를 다 뚫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들쭉날쭉한데, 결국 이거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의 고비 압박을 받고 나면 시장은 바닥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기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칠 때가 기회 요인이 큽니다. 내가 분할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조금만 비우시면 지금이 얼마든지 시장을 공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먹음직스러운 떡보다는 불안한 주도섹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창 위 이재현이었습니다.